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자료 제공 현대경제연구원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앞으로의 전망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네, 여러분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공. 네, 이러한 자료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 네, 이런 연구원 하면 인스티튜트 해서 이런 연구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성인 1인당 어른 한 사람당 연간 연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연하고 하지요. 그래서 연간은 during a year 1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른 한 사람이 1년 동안 커피를 소비량 네, 커피를 마신 그게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잔이니까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 하고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세요. 2016년에는 한국 사람 어른 한 사람이 1년 동안 317잔의 커피를 마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336잔, 2018년에는 353잔 하고 이렇게 커피 마신 잔이 커피를 마신 그 컵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네, 317, 336, 353 어쨌든 이렇게 계속 커피를 점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마시죠. 네,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다라는 단어를 이따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자, 앞으로, 네, 향후라는 뜻이에요. 전망하면,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커피에 대한 기호가 다양화된다. 네, 기호하면 커피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맛, 좋아하는 맛. 어떤 사람은 진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엷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유를 넣은 라떼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 커피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기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커피 마셨어요. 그냥 주는 커피. 우리가 한국에서는 다방 커피라고 해서 커피 믹스, 커피, 크림, 설탕 이렇게 들어간 커피를 다방에서 주는 커피다 해서 다방 커피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방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커피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 어떤 사람은 에스프레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을 다양화라고 합니다. 다양하다, 종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앞으로란 뜻입니다.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 중심으로 성장할 거다. 네, 여러분, 커피는 어디에서나 마실 수 있죠? 네, 여러분, 베이커리에서도 커피 마실 수 있고, 네, 레스토랑에서도 커피 마실 수 있고, 또 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커피 전문점 하면 커피만 전문으로 especially,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는 카페벤의 커피빈 뭐 이런 거 이렇게 커피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러한 샵에서 이게 더 커피 시장이 점점점 더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커피 종류가 많아질 거고 커피를 파는 전문적인 그런 커피숍을 중심으로 커피가 점점 더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까요? 첫 번째는 소득의 증가.
네, 소득은 수입이에요. 월급을 받고 돈이 들어오는 거. 네, 월급을 받든 아니면 내가 집을 빌려줘서 렌트 피를 받든 아니면 어쨌든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득, 돈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커피에 대해서도 네, 더 좋은 걸 마시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기호를 추구. 아, 나는 아메리카노? 좋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커피의 맛을 계속해서 내가 추구할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걸 마실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계속 찾을 거예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돈이 많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를 1번, 2번, 그리고 3번 순서대로 이렇게 잘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론, 인트로덕션을 쓰실 거예요. 서론에서는 우리가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이가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니면 조사를 하였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누구가, 선생님이, 오빠가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학교, 회사, 네, 이렇게 뭐 연구원, 인스티튜트 이렇게 어떤 장소, 어떤 회사 이런 것이 주어가 될 때는 회사가, 학교가 하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럴 때는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 학교에서 엄마 오시래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불렀다. 네, 이때는 회사가 불렀다 하니까 call이죠. call many people. 부르다니까 회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할 때 여기서는 장소, at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일 경우는 이가, 사람이 아닐 경우는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누구에게 물었어요. 뭐에 관해서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questionnaires,라고 말을 하는데 조사는 조사 investi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뭐 도서관에서 책을 공부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걸 하나 썼는데 무엇에 따르면 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investment of institute 하고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론은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디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누구에게 물었어요? 이거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무엇에 관해서?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대해서 네, 설문조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를 하였다. 아니면 무엇에 따르면 무엇의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를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본론, 네, 바디 이 부분에서는 보통 이러한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잘 알아두셨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한 결과 무엇으로 나타났다. 자, 누구누구가 뭐뭐 하다고 대답했다. 자, 무엇은 은는 몇 %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로 조사되었다. 를 차지했다. 네, 이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뭐뭐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서 네, 그래서 뭐뭐뭐가 어떤 2, 3위의 순위를 차지했다. 2위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무엇의 경우 어떠한 것이 몇 %로 가장 높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모모가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모모는 단지 요것밖에 안 됐다. 1%밖에 안 됐다 할 때 불과했다 라고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세요. 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제목이 뭔가요? 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사용하실 때 제목이 이거예요 라고 설명하셔야 되죠. 그리고 자, 2016년에는 317잔을 마셨고 2017년에는 336잔을 마셨어요. 2018년에는 353잔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자, 그러면 2016, 2017, 2018 이렇게 3년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2016, 2017, 2018 하고 이렇게 다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시작하시고 제목 쓰시고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네, 그대로 그래프를 말씀하시면 돼요. 2016년에 317잔에서 2017년에 336잔 그리고 2018년에 353잔으로 매년 매년 every year죠. 2016, 17, 18 매년 점차 조금씩 증가하였다, 늘어났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고 이 부분하고 매년 점차 증가하였다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여기서는 먼저 결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2016년에는 317잔, 2017년에는 336잔, 그리고 2018년에는 353잔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까요? 앞으로의 전망. 네, 앞으로는 커피 시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려운 단어는 향후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에 대한 기호가 다양화 될 것이며 다양화 네, 이렇게 하고 명사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문장을 쓰셔야 되니까 다양화되다라고 이렇게 동사를 써주셔야 돼요. 될 것이며 향후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여기서도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 표에 있는 것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는 하고 이 부분하고 또 성장할 것으로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미래형 쓰셔야 돼요. future tense.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고 이 부분을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또 다르게 여러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향후 커피에 대한 기호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네, 전망 하면 앞으로 그렇게 프로스펙트죠. 예상 하면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을 쓰시는데 자, 이렇게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이렇게는 뭘까요? 네, 앞부분에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문장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like this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기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는 항상 같이 커플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같이 써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라고 이런 말을 써주는 것하고 뭐뭐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커피 소비의 증가는 소득이 증가하고 또한 자신만의 기호를 추구하는 이유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문장을 다르게 여러분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결론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 서머리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앞으로 뭐뭐 할 전망이다. 네, 이거는 우리 오늘 배운 거 사용하기 딱 좋지요. 뭐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것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한테는 별로 안 써도 되는 문장 같아요.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알 수 있다. 네, 이것도 좋은 문장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결론은 안 썼어요. 그냥 그래프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결론까지 쓰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그동안은 안 썼는데 오늘 우리 커피 시장 그 그래프는 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 또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쓰면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자기만의 기호에 맞는 커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예상된다. 하고 여러분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원 라인으로 서머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써 주셔도 괜찮고 안 써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장이 좀 너무 적다 할 때는 이렇게 써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앞에 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쓴 글이 여러분 읽을 때, 자연스러워요? 부드러워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라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 317잔에서 2017년에 336잔, 2018년에 353잔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였다. 앞으로는 커피에 대한 기호가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향후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 중심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기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자기만의 기호에 맞는 커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나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은 앞에서 대부분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총 272자를 썼어요. 네, 이 정도면 딱 이렇게 문장의 길이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결론 부분에서 약간 선생님이 서머리를 해주는 것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실 건, 네, 이렇게 2016년 해서 한 칸에 이렇게 원 블랭크에 숫자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317 할 때도 31 한 칸에 원 블랭크에 투 넘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고지 사용할 때 숫자 쓰는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53번 문제는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정답을 보고 이러한 기준으로 점수를 줍니다. 53번은 총 30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Content and Fulfillment Task예요. 여러분이 이 글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쓴 내용이 컨텐츠, 이 주제하고 잘 맞아요? 라는 뜻이고, 여기서 물어본 거, 여기서 그래프로 보여준 거 다 잘 썼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네, 잘 썼어요 하면, 네, 7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개 구조예요. 글을 어떻게 썼어요? 스트럭처. 아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프로포 디스코스 마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첨가한 더 넣은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사용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래요. 그러면 7점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언어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문법, 여기서는 아무래도 문법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썼어요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문법과 어휘가 잘 맞아요 라는 뜻이고, 맞춤법, 스펠링 잘 썼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문어체, 리튼 랭귀지를 잘 썼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 썼어요 하면 16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30점을 받게 됩니다. 53번은 여러분이 꼭 25분, 30분 안에, 15분 안에 꼭 쓰셔야 돼요. 자, 53번을 쓰실 때 조심할 점. 반드시 200에서 300자 사이에 여러분이 쓰시는 게 좋아요. 200자가 안 넘으면 안 돼요. 점수가 안 좋아요. 300자를 넘어도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좋고, 원 패러그래프나 투 패러그래프 사이에서 쓰시면 좋고, 네, 도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고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써주시면 좋고,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급, 고급 표현을 써라. 네, 쉬운 말 쓰지 말고 조금 어려운 단어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어 표현은 네, 김치가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매우 맛있어요.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생활에서는 와, 진짜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줄임말. 자, 나하고 같이 공부해요 하는데 나하고 줄임말, 나랑, 그런데, 근데 하고 이렇게 줄임말, 줄여서 쓰는 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높임말. 이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 사람한테 말할 때는 여러분이 존댓말, 높임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히려 문어 표현, written language, 조사, 파티클 잘 사용하셔야 하고, 문장에서는 아요, 어요 쓰시면 안 됩니다. 읍니다, 습니다 도 안 됩니다. 꼭 니은다, 는다, 밥 먹는다, 예쁘다 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준 숙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 친구는 잘 썼네, 부드럽게 잘 썼구나, 자연스럽게 썼구나, 어떤 부분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구나 하고 여러분 다른 친구의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에 317잔에서 꾸준히 늘어가며 단 2년간 만에 2018년에 353잔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큰 증폭의 이유는 소득의 증가과 자신만의 기호를 추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커피의 증가세에 대해 연구기관은 커피에 대한 기호가 다양화과 향후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 중심으로 성장일 전망이었다. 네, 여러분, 이 친구는 총 232자를 썼어요. 232. 그러니까 이거는 잘 썼어요. 200에서 300자 사이에 써야 되니까 232자 잘 썼어요. 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네, 이 친구는 발표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네, 굉장히 잘 쓴 단어예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 라인을 블루 라인 했어요. 블루 라인은 굉장히 잘 썼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에 317잔에서 꾸준히 늘어나며 늘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어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늘어나다라고 하는데 늘어나서 또 2017년, 2018년 하고 결과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서, 어서라는 문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길을 안내할 때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기억나시죠? 길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 그 결과 result, as a result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걸 나타내주는 결과입니다. 자,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글씨가 잘 안 써지긴 하지만 결과를 나타내주는 아서, 어서를 쓰시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서 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단 2년간 만에 여기는 2년간 하시던지 아니면 2년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두 개를 간만을 같이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년 만인 2018년에 이렇게 쓰시든지 2년간 얼마가 늘었다. 2년 동안 얼마가 늘었다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2016년 쓰고 2018년 쓰고 2018년은 안 썼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연도가 많으면 중간에 중요한 것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프는 2016, 2017, 2018, 3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을 때는 3개를 그냥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문장도 아주 굉장히 잘 쓴 문장이에요. 좋았어요. 이 큰 증폭의 이유는 소득의 증가와 여기 와예요. 소득의 증가와 자신만의 기호를 네, 여러분. 추구는 명사예요. 나운이에요. 자, 추구하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를 동사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의 증가세에 대해 연구기관은 커피에 대한 기호가 다양화과 커피의 기호가 다양화되다라고 여기도 동사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 중심으로 성장일 전망이 있었다. 자, 여러분 성장 명사예요. 성장하다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장하다라는 동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지금 여기 추구 1번, 다양화 2번, 성장 3번 여기서 똑같이 세 군데에서 똑같이 명사와 동사를 쓰는 거를 조금 헷갈렸어요. 명사를 쓸 게 아니라 동사로 문장을 끝내야 돼요. End of the sentence with the ver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오늘 굉장히 문장을 잘 썼어요. 그렇게 실수도 많지 않았고, 네, 그래프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친구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성인 1인 연간 커피 소비량은 317잔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2017년이 336잔, 2018년이 점차 353잔으로 1위를 차지했다.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소득의 인상과 자신만의 선호도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 앞으로 커피에 관련된 기호가 다양화해지고 커피 시장은 커피 전문점이 발전할 전망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현대경제연구원,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스티튜트, 어떤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아닐 때는 주어를 subject particle을 에서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뭐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이 부분은 아주 잘 썼어요. 짝짝짝. 자, 이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얼마 2017년, 2018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라고 썼는데 2017년은 이라고 썼어요. 2018년도 이. 그래서 이게 문장의 패턴이 2016년에는 하고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2017년에는, 2018년에는 하고 똑같이 n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이유는 하고 여기는 는이 더 잘 어울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는을 쓰나 가를 쓰나 어쨌든 다 주어가 돼요. subject particle이에요. 그런데 은는을 쓸 때 하고 이 가를 쓸 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나는 하고 은는을 사용하면 나에 대해서 설명은 explanation이에요.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explain, 설명할 때는 은는이라는 그러한 subject particle, 주어 조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은는을 쓰지만 자, 가하고 이렇게 subject particle을 이가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사과를 먹었어요. 내가 학교에 다녀요. 내가 했어요.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행동, 액션을 나타내 줄 때는 이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유는 하고 여기서 는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자, 이제 마지막 줄 다양해지고 자, 다양하다. to be various예요. 그런데 다양화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화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 하면 world예요. 글로벌이에요. 그런데 세계화하고 이렇게 화를 붙이면 globalization.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하고 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화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이 요즘 미국화 되어가고 있어요. 네, 한국이 미국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다는 to be various 하고 형용사 다양화하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A, 이거는 verb 동사예요. 그래서 커피에 관련된 기호가 다양화 되고 다양화해지고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전한 전망이 볼 수 있다. 이 전망이라는 단어하고 보다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할 전망이다. 하고 이것들 중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도 이거 토픽을 쓰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잠깐 몇 번 연습했는데 이렇게 잘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문법적으로 이거 조심하세요. 이 단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중에 점점점 더 글이 멋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내준 학생 2명 다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속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숙제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이상해요. 네, 좀 스트레인지, 이상해요. 뭐가? 기후. 기후는 네, 어떤 날씨예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요즘 지구 전체적으로 날씨가 이상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현상은 phenomenon,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조사기관은 한국기상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세계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난 150년, 여기 1860년이에요. 여러분, 1860년에 처음으로 세계의 날씨를 이렇게 관측하기 시작했대요. 1860년에 세계에 대한 날씨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기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세계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 보시면 날씨가 점점 이상해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것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그래프나 글을 보시고 당황했을 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이 긴장했을 때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그래프와 이런 글들을 보시고 다시 200에서 300자로 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말하지요. 쓰기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씩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1년만, 딱 1년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은 쓰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